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12월 7일 조선중앙방송 북한 군사시범 생방송 도중 메인 아나운서가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전국 TV 화면은 암전되었고 북한군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습니다. 17년간 당의 목소리로 불리던 그녀는 대체 왜 사라진 걸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북한의 진실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대본을 들여다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친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이 말을 기쁜 톤으로 읽어야 한다는 게 숨이 막혔습니다. 1시간 전까지 이 대본에는 다른 기사가 있었어요. 함경북도 청진시 식량 배급 지연. 오늘도 보도실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빨간 펜으로 그어지고 새 종이로 바뀌었죠. 대신 들어온 건 공장 생산량 초과, 농장 풍년 같은 충성 가득한 글들 뿐이었어요. 17년을 일하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실 기사와 바깥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요. 카메라 앞에선 행복한 인민 생활을 말하는데 청소 아주머니는 한 달째 배급을 못 받았어요. 어제 딸 예진이가 학교에서 배가 고파 울었답니다. 8살짜리가요. 그런데 오늘 대본엔 전국 어린이들이 영양 만점 급식을 즐기고라고 적혀 있어요. 어떻게 이 말을 웃으며 할 수 있을까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나만 보도하는 것도 거짓 아닐까요? 남조선 인민들이 미제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라고 매일 말했는데요. 만약 북의 보도가 거짓이라면 남의 보도도 거짓일 수 있잖아요.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워지지 않았어요. 사실을 알수록 조용히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한마디 잘못하면 정치범 수용소 행위니까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거짓말을 전국에 퍼뜨리는 게 미안했어요. 제 이름은 김수진, 올해 32입니다. 조선중앙방송 아나운서 17년 차예요. 평양 아파트에서 딸 예진이와 살았습니다. 하지만 카메라 꺼지면 달랐어요. 당 비서가 부를 때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김수진 동무, 당을 위해 더 많은 걸 해야 하오. 어깨에 손을 올리는 그 말. 거절하면 예진이 미래가 끝이었죠. 명절마다 둘이서 인절미를 만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인절미 만들어요. 예진이가 웃으면 행복했어요. 엄마표가 제일 맛있어요. 딸아이 웃음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예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남조선은 정말 저렇게 살까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는 밤에도 불이 환해요. 배고픈 사람이 없대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나 해라. 예진이는 방으로 들어갔고 문 닫히는 소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당비서 손길, 예진이 질문, 삭제되는 기사들. 창밖 주체 사상탑이 감시탑처럼 반짝였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요. 곧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날은 2025년 7월 20일이었습니다. 방송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당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수진 동무, 오늘 저녁 시간 있소. 거절할 수 없었죠. 저녁 6시 평양 외곽 별장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당 비서 혼자만 있었어요. 앉으시오. 저는 멀찍이 떨어진 의자에 앉았습니다. 동무 딸이 김일성 종합대학 가려면 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당을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알겠지?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싫습니다. 소리쳤어요. 참았던 게 터진 겁니다. 손을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당비서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김수진 동무, 후회할 거요. 동무 딸이 어떻게 되든 모르겠소.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화장실에서 토했어요. 손을 씻고 또 씻었습니다. 예진이 방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딸아이가 새우잠을 자고 있었죠.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다음 날 아침 예진이를 학교에 보냈어요. 하지만 30분 후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예진이가 학교에 안 왔는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학교로 뛰어갔어요. 학교 정문 앞에 예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 둘이 딸아이 옆에 있었죠. 예진아, 달려갔어요. 예진이가 저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낯선 남자가 다가왔어요. 김수진 동무, 어머니가 협조 안 하시면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위협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손대지 마, 소리쳤어요. 예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남자들은 웃으며 걸어갔어요. 잘 생각하시오. 예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아이가 떨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무서워요. 아무 일 없다. 엄마가 지켜줄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예진이 앞에서는 울면 안 됐으니까요. 그날 밤, 딸을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17년간 쌓은 지위, 평양의 특권. 이게 무슨 소용일까요? 딸 하나 지킬 수 없는데요. 평양 부모님도 생각났어요. 늙으신 부모님을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진이는요? 이 아이는 아직 8살이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에선 딸을 지킬 수 없다. 딸만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주체 사상탑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자랑스러웠는데 이제는 증오스러웠어요. 이 나라가 미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탈출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 계획은 없었죠.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예진이를, 딸을 이곳에서 꺼내야 한다고. 탈출을 결심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어요. 북한에서 탈출한다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국경 철책, 지뢰밭, 감시병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2025년 9월 초순, 방송국에서 군부대 촬영을 나갔습니다. 미림 비행장이었죠. 공군 훈련 장면을 찍는 촬영이었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리명철 대위, 35살 공군 조종사였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죠. 촬영 준비하는데 그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수진 동무, 방송에서 뵙던 분이시죠? 공손한 말투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간단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슬픔 같은 게 보였거든요. 다른 군인들처럼 빈말로 충성을 외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촬영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명철 대위가 제게 커피를 건넸어요. 북에서 커피는 귀한 거였죠. 어디서 구하셨어요? 물었더니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거예요. 비행훈련 다녀오면서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족 이야기도 하고 일상 이야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명철 대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동무, 혹시 힘드신 일 있으세요?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만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떠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었죠. 무슨 말씀을 하려는데 명철 대위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 여동생이 작년에 죽었어요. 당 간부한테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겪은 일과 똑같았어요.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이 위험합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직접 만날 순 없었죠. 방송국 동료 하나가 중간 역할을 해줬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명철 대위가 말했습니다. 12월에 공군 동계 훈련이 있어요. 시범 비행을 하는데 그때 방송 촬영 명목으로 동승할 수 있습니다. 제 심장이 뛰었어요. 비행기로요? 네. 2인승 훈련기예요. 생방송 중에 항로를 이탈합니다. 남쪽으로요. 미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육로로는 불가능했어요. 국경엔 철책과 지뢰가 있고 중국과도 잡혀서 북송되면 끝이었죠. 하지만 하늘로, 비행기로 남한까지 단번에 간다면 예진이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명철 대위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2인승 훈련기예요. 3명은 못합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하지만 수진 동무가 먼저 가서 남한에서 딸을 빼내는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브로커를 통해서라도요. 그 말이 맞았어요. 제가 먼저 가서 남한에서 예진이를 빼내야 했습니다. 돈을 모으고 사람을 구하고 중국 루트를 만들어서라도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죠. 알겠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12월 7일이요?
네. 그날 오후 2시에 생방송 예정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월 말이었어요. 탈출까지 2주일쯤 남았을 때였죠. 저는 예진이와 마지막으로 인절미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엄마, 우리 인절미 만들어요. 예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늘 갑자기 왜요? 물었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먹고 싶어서. 부엌에서 찹쌀을 씻었어요. 물에 쌀을 담그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예진이가 못 보게 했죠. 이게 마지막이구나.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시루에 쪄서 떡메로 쳤습니다. 예진이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엄마, 제가 콩가루 뿌릴게요. 신나하는 딸아이를 보며 저는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인절미가 완성됐어요. 예진이가 한 조각 집어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설에도 또 만들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더 맛있는 걸로 만들어 줄게. 약속이에요? 엄마 손맛이 최고거든요. 예진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약속했습니다. 약속이다. 엄마가 어디 가 있어도 반드시 인절미 만들어서 기다릴게. 엄마 어디 가요? 이상해. 예진이가 웃으며 물었죠. 저는 딸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무 데도 안 가. 엄마는 항상 예진이 곁에 있어. 그날 밤 인절미를 먹으면서 딸아이 얼굴을 눈에 담았어요. 웃는 모습, 장난치는 모습, 인절미 먹으며 행복해하는 모습, 전부 다요. 곧 다시 만날 거야. 반드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12월이 왔습니다. 며칠 안 남았어요. 저는 매일 밤 예진이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이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이 숨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새겼어요. 방송국에서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대본 읽고, 뉴스 진행하고, 충성을 외쳤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하나뿐이었어요. 12월 7일만요. 예진아, 엄마 조금만 기다려. 꼭 데리러 갈게. 약속할게. 2025년 12월 7일.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잠을 설쳤거든요. 옆에서 예진이가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딸아이 얼굴을 한참 봤어요. 작은 코, 긴 속눈썹, 새근새근 숨 쉬는 입술. 전부 다 눈에 담았습니다. 오늘이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죠. 이미 결심한 일이었으니까요. 예진이를 조용히 깨웠습니다. 예진아,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딸아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엄마, 몇 시예요? 5시 반이야. 오늘 엄마 촬영 일찍 나가야 해서 예진이도 일찍 일어나야 돼. 아침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국에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인절미 조금.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제겐 마지막일지도 모를 아침이었죠. 예진이가 밥을 먹으며 물었어요. 엄마, 오늘 일찍 들어와요? 응, 빨리 들어올게. 저녁 같이 먹자.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저녁엔 저는 이미 북한을 떠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죽어 있거나요. 엄마, 왜 울어요? 예진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울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야, 팥 썰다가. 매워서 그래. 황급히 변명했죠. 예진이를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 딸아이를 안았어요.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숨 막혀요. 예진이가 웃으며 말했죠. 그냥 사랑해서. 저도 사랑해요, 엄마. 예진이가 제 볼에 뽀뽀했어요. 그리고는 학교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친구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진아, 이리 와.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봤습니다. 딸아이 뒷모습을, 교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창문으로 보이는 작은 머리를. 예진아, 엄마 꼭 데리러 올게.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부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평양 서쪽에 사셨죠. 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수진아, 이 아침부터 웬일이냐?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늙으셨어요. 아버지는 73, 어머니는 70이셨습니다. 건강도 안 좋으셨죠. 제가 탈출하면 이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연좌제로 잡혀가실 거예요. 정치범수 용소에. 하지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과 8살 딸아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딸아이였어요. 부모님은 이미 인생을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예진이는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몸 잘 챙기시고.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냐? 아프기라도 하냐? 아니에요. 그냥 말해보고 싶어서요. 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리둥절해 하셨어요. 오늘 무슨 날이더냐? 명절도 아닌데. 아니에요. 그냥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집을 나왔습니다. 뒤돌아봤어요. 부모님이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손을 흔들었죠.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손을 흔드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용서하세요. 택시를 타고 미림 비행장으로 갔습니다. 오전 9시, 게이트에서 출입증을 보여줬죠.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촬영 나왔습니다. 군인이 확인하고 들여보내줬어요. 방송팀이 5명 왔습니다. 저, PD, 카메라맨, 조명, 음향, 그리고 보이부 요원 셋이 따라왔어요. 감시하러요. 항상 이랬죠. 방송국 나갈 때마다 보이부가 붙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생방송입니다. PD가 말했어요. 훈련기 시범 비행을 중계할 겁니다. 수진 동무가 탑승해서 현장을 전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조종사 대기실로 갔습니다. 명철 대위가 있었어요. 비행복을 입고 헬멧을 들고 있었죠. 우리는 눈빛으로 인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말은 못했어요. 명철 대위가 손목시계를 톡톡 쳤어요. 신호였죠. 준비 완료. 저도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1시 비행기 쪽으로 갔습니다. 맥-15UTI 훈련기. 2인승이었죠. 앞자리에 조종사, 뒷자리에 승객. 낡은 소련제 비행기였어요. 하지만 아직도 훈련용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헬멧을 받았어요. 소형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생방송용이에요. 비행복을 입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PD가 물었어요. 수진 동무, 괜찮소? 얼굴이 안 좋은데. 네, 괜찮습니다. 그냥 긴장돼서요. 20분만 찍으면 됩니다. 금방 끝날 거요. PD가 웃으며 말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20분 후엔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거라는 거요. 보위부 요원이 다가왔어요. 김수진 동무, 이상한 행동하지 마시오. 다 보고 있소. 위협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 1시 45분.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어요. 명철 대위가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죠. 손이 너무 떨려서 버클을 채우는데 한참 걸렸어요. 명철 대위가 뒤돌아봤습니다. 눈빛으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헤드셋을 썼어요. 명철 대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무슨 일이 있어도 안전벨트 풀지 마세요. 이륙하면 지포스가 엄청납니다. 알겠습니다. 캐노피가 닫혔습니다. 밀폐된 공간이에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굉음이 귀를 찢었죠. 관제탑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1024편, 이륙 허가. 활주로 2번. 1024편, 알겠습니다. 명철 대위가 대답했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활주로로 나갔죠. 저 멀리 평양 시내가 보였어요. 주체 사상탑도 보였고요. 안녕. 마음속으로 작별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 이륙 준비 완료. 관제탑 이륙하시오. 명철 대위 이륙합니다. 엔진 소리가 더 커졌어요. 비행기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빨라졌죠. 활주로가 뒤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붕! 이륙했습니다. 땅이 멀어졌어요. 평양이 작아졌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죠.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고도가 올라갔습니다. 1000m, 2000m, 3000m.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아래로 대동강이 은빛 띠처럼 보였죠. 명철 대위가 말했어요. 잘 참으세요. 곧 시작됩니다. 알겠습니다. 비행기가 원을 그렸습니다. 평양 상공을 선회했죠.
관제탑 1024편 고도 3000 유지. 시범 비행 준비. 1024편 알겠습니다. 제 헬멧 카메라가 켜졌습니다. 생방송 시작이었죠. 전국에 제 시점이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는 미림 비행장 상공 3000m에 있습니다. 우리 인민군 공군의 훌륭한 훈련 모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소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3분만 있으면 명철 대위가 항로를 이탈할 거예요. 이제 시작이야. 생각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어. 오직 앞으로만. 오후 2시. 생방송 시작한 지 5분. 제 운명이 결정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진아, 엄마 간다. 널 데리러 꼭 갈게. 기다려줘. 오후 2시 3분. 생방송이 시작된 지 3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헬멧 카메라를 통해 전국에 중계하고 있었어요. 친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에 따라 우리 인민군 공군은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명철 대위도 긴장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관제탑에서 무전이 왔어요. 1024편, 예정 항로 유지하시오. 1024편, 알겠습니다. 명철 대위가 대답했죠. 하지만 그 순간이었어요. 비행기 기수가 갑자기 남쪽으로 돌았습니다. 급선회였어요. 저는 지포스의 의자에 눌렸습니다. 으악, 비명이 나왔어요. 관제탑이 소리쳤습니다. 1024편, 무슨 짓이오? 즉시 항로로 복귀하시오. 하지만 명철 대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도를 더 높였죠. 생방송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제 헬멧 카메라가 온통 하늘과 땅을 비췄어요. 전국 시청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죠. 평양 스튜디오에서 PD가 소리쳤을 겁니다. 어떻게 된 거요? 신호 끊으시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우리는 남쪽으로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잡으시오. 명철 대위가 소리쳤어요. 비행기가 요동쳤습니다. 배럴로를 했어요. 하늘과 땅이 뒤바뀌었죠. 저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토할 것 같았어요. 견디세요. 추격기가 올 겁니다. 명철 대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귀에 관제탑 무전이 계속 들렸습니다. 배신자, 즉시 귀환하라. 격추할 것이다. 긴급, 전투기 발진, 1024편을 격추하라. 미림 비행장에서 사이렌이 울렸을 거예요. 비상이 걸렸겠죠. 전투기들이 이륙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를 잡으러요. 비행기가 서해 상공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래로 바다가 보였어요. 푸른 바다. 그 바다 너머가 자유였습니다. 고도 3000, 속도 최대. 명철 대위가 소리쳤어요. 엔진 소리가 더 커졌죠. 비행기가 떨렸습니다. 무전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1024편, 여기는 203편이다. 즉시 귀환하라.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추격기였습니다. 매그-29 전투기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었어요. 명철 대위님, 제가 소리쳤어요. 뒤에 있어요. 압니다. 걱정 마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비행기는 낡은 훈련기예요. 최고 속도가 시속 1000km였죠. 하지만 매그-29는 시속 2000km로 날 수 있었습니다. 따라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1024편, 추격 조종사가 소리쳤어요. 마지막이다. 귀환하지 않으면 격추한다. 거부한다. 명철 대위가 대답했어요. 단호한 목소리였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2초, 1초. 미사일 발사. 경고음이 울렸어요. 삐삐삐삐. 우리를 향해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었어요. 급강하. 명철 대위가 조종관을 앞으로 밀었어요. 비행기가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제 몸이 의자에서 뜰 뻔했어요. 안전벨트가 저를 붙잡았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미사일이 우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시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래 바다에 떨어져서 폭발했죠. 물기둥이 하늘 높이 솟았습니다. 충격파가 우리 비행기를 흔들었어요. 살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하나 더 옵니다. 명철 대위가 소리쳤어요. 두 번째 경고음. 삐삐삐삐. 더 빠르게 울렸어요. 더 가까이 온 겁니다. 이번엔 우회전을 했어요. 비행기가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90도로 기울었죠. 저는 창밖으로 바다가 수직으로 서 있는 걸 봤어요. 하늘과 바다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어지러웠어요. 토할 것 같았죠. 두 번째 미사일도 빗나갔어요. 저 멀리서 폭발했죠. 주황색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더 이상 미사일이 없습니다. 명철 대위가 소리쳤어요. 매그-29는 미사일 2발만 실었을 겁니다. 이제 기총만 남았어요. 하지만 기총도 무서웠어요. 맞으면 우리 비행기는 산산조각 날 테니까요. 훈련기 외벽은 얇았거든요. 총알 한 발이면 뚫렸죠. 추격기가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뒤돌아보니 보였어요. 회색 전투기가 우리 뒤 2km쯤에 있었죠. 남한 영공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20km, 명철 대위가 대답했어요. 20km. 우리 비행기 속도로는 1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 1분이 영원 같았습니다. 추격기에서 기총 소리가 들렸어요. 타타타탕, 총알이 우리 옆을 스쳐갔어요. 물에 떨어져서 물보라를 일으켰죠. 급상승, 명철 대위가 조종관을 당겼어요. 비행기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고도 4,000m까지 올라갔어요. 추격기도 따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총 사격. 타타탕. 이번엔 맞았어요. 비행기 왼쪽 날개에 총알 구멍이 뚫렸습니다. 연기가 났어요. 명철 대위님, 괜찮습니다. 아직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비행기가 흔들렸어요. 균형이 안 맞았죠. 속도도 떨어졌습니다. 무전에서 한국군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확인 기체, 미확인 기체.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이다. 그리 기체는 NLL을 넘어 한국 영공에 진입하고 있다. 신원을 밝히시오. 반복한다. 신원을 밝히시오. 여기는 김수진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조선중앙방송 아나운서. 귀순합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무전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정말 방송이 김수진 동무인가요? 조선중앙방송 간판 아나운서.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맞아요. 울먹이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북한 전투기가 쫓아오고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쯤 영혼 같았어요. 그리고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더 높은 계급인 것 같았죠. 김수진 씨, 여기는 한국 공군 작전사령부입니다. 알겠습니다. F-15K 전투기 2대를 보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꼭 구출하겠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한국이 저를 구하려고 한다는 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추격기가 여전히 우리 뒤에 있었거든요. 계속 기총을 쏘고 있었어요. NLL이다. 명철 대위가 소리쳤어요. 북방한 개선이에요. 여기부터는 한국 쪽입니다. 하지만 북한 추격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NLL을 넘어서도 계속 쫓아왔습니다. 왜 안 멈춰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요. 명철 대위가 대답했어요. 살아서 탈출하는 걸 보여주면 안 되니까요. 추격기가 또 기총을 쐈어요. 타타탕. 이번엔 동체에 맞았습니다. 비행기가 크게 흔들렸어요. 연료 탱크가 맞았습니다. 명철 대위가 소리쳤어요. 연료가 새고 있어요. 계기판을 봤어요. 연료 게이지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30%, 20%, 10%. 수원 기지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아슬아슬해요. 그때였어요. 저 앞에서 2대의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F-15K였어요. 최신의 한국 전투기. 회색의 태극 마크가 선명했죠. F-15K 2대가 우리 양옆으로 왔어요. 호위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 추격기 쪽으로 다가갔죠. 한국군 조종사가 무전으로 말했어요. 북한 기체, 즉시 귀환하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영공이다. 더 이상 진입하면 격추할 것이다. 북한 추격기가 멈췄어요. NLL 바로 너머에서 맴돌았죠. 우리를 향해 주먹을 쥐고 분노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쫓아오지는 못했어요. F-15K가 막고 있었으니까요. 살았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살았어. 하지만 명철 대위가 말했어요. 아직 아닙니다.
연료가 바닥입니다. 연료 게이지가 빈칸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원 기지까지 5km, 한국군이 무전으로 말했어요. 활공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꺼졌어요. 비행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쇳덩어리였어요. 잡으세요. 명철 대위가 소리쳤어요. 비행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NLL이다. 명철 대위가 소리쳤어요. 북방한 개선이에요. 여기부터는 한국 쪽입니다. 하지만 북한 추격기는 멈추지 않았어요. NLL을 넘어서도 계속 쫓아왔습니다. 국제법을 어기는 거였죠. 하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안 멈춰요? 제가 물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요. 명철 대위가 대답했어요. 살아서 탈출하는 걸 보여주면 안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 할 테니까요. 추격기가 또 기총을 쐈어요. 타타타탕. 이번엔 동체에 맞았습니다. 비행기가 크게 흔들렸어요.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연료 탱크가 맞았습니다. 명철 대위가 소리쳤어요. 연료가 새고 있어요. 계기판을 봤어요. 연료 게이지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30%, 25%, 20%, 15%. 수원 기지까지 갈 수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죠. 모르겠습니다. 아슬아슬해요. 명철 대위도 긴장한 목소리였어요. 그때였어요. 저 앞에서 2대의 전투기가 나타났습니다. F-15K였어요. 최신의 한국 전투기. 회색 동체의 태극 마크가 선명했죠. 날렵하고 강력해 보였어요. F-15K 2대가 우리 양옆으로 왔어요. 호위해주는 겁니다. 날개를 맞댄 채 같이 날았죠. 창문 너머로 한국 조종사가 보였어요. 헬멧을 쓴 얼굴이었지만 엄지를 들어 올려줬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지켜주고 있다는 게 17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F-15K가 북한 추격기 쪽으로 다가갔죠. 위협하는 겁니다. 한국군 조종사가 무전으로 말했어요. 북한 기체, 즉시 귀환하시오. 여기는 대한민국 영공이다. 더 이상 진입하면 격추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북한 추격기가 멈췄어요. NLL 바로 너머에서 맴돌았죠. 우리를 향해 주먹을 쥐고 분노하는 게 보였습니다. 조종사가 우리를 저주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쫓아오지는 못했어요. F-15K가 막고 있었으니까요. 한국 전투기는 훨씬 강력했죠. 북한 조종사도 알았을 겁니다. 더 오면 죽는다는 거요. 북한 추격기가 천천히 북쪽으로 돌아갔어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죠. 살았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정말 살았어.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명철 대위가 말했어요. 아직 아닙니다. 연료가 바닥입니다.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어요. 연료 게이지를 봤어요. 5%, 4%, 3%. 빨간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수원 기지까지 얼마나 남았어요? 제가 물었어요. 10km. 한국군이 무전으로 대답했어요. 활공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활주로를 준비하겠습니다. 엔진 소리가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푸르르, 푸르, 퍼. 그리고 완전히 꺼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엔진 굉음이 사라지니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죠. 엔진이 꺼졌습니다. 명철 대위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활공기입니다.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비행기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고도가 내려갔습니다. 3,000m, 2,500, 2,000. 수원 기지가 보입니다. 한국군이 무전으로 말했어요. 10시 방향. 활주로에 소방차와 구급차를 대기시켰습니다. 저 앞에 보였어요. 긴 회색 활주로가. 주위로 건물들이 있었고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착륙 허가. 한국군이 소리쳤어요. 활주로 클리어. 착륙하십시오. 하지만 고도가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었어요. 1500m, 1000m, 700. 닿을 수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명철 대위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기도하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을 떠올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예진이 좀 지켜주세요. 500m, 400, 300, 거의 다 왔어요. 한국군이 소리쳤어요. 조금만 더. 200m, 100, 50. 활주로가 가까이 보였어요. 너무 가까이. 너무 빨리 다가왔죠. 충격에 대비하세요. 명철 대위가 소리쳤어요. 20m, 10, 5. 땅.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딪혔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제 머리가 앞으로 튕겨나갔죠. 헬멧이 캐노피에 부딪혔습니다. 끼익. 비행기가 미끄러졌어요. 바퀴가 없었거든요. 내릴 시간이 없었죠. 동체가 활주로를 긁었습니다. 불꽃이 튀었어요. 금속이 찢어지는 굉음이 귀를 찢었죠. 1000m를 미끄러졌을까요? 영원 같았어요. 저는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비행기가 천천히 느려졌어요. 속도가 떨어졌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3초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죽었나요? 명철 대위가 웃었어요.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우리 살았어요. 두 사람 다 동시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명철 대위도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었어요. 캐노피가 열렸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사다리를 설치했어요.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렸죠. 한 장교가 사다리를 올라왔어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안전합니다. 내려오세요. 저는 안전벨트를 풀었어요. 손이 떨려서 버클을 푸는데 한참 걸렸죠. 헬멧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내려갔어요. 발이 땅에 닿는 순간이었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땅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활주로에 입을 맞췄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중얼거렸어요. 주위에 수십 명의 군인이 있었어요. 소방차, 구급차, 장갑차까지 있었죠. 모두들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바람에 나부끼는 태극기. 그걸 보는 순간 또 눈물이 났습니다. 자유였어요. 진짜 자유였습니다. 장교 한 분이 다가왔어요. 계급장을 보니 대령이었습니다. 김수진 씨, 환영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 수원 기지입니다. 저는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죠. 장교가 저를 부축해줬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지금 구급차에.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걸을 수 있어요. 명철 대위도 내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죠. 저를 보더니 웃었어요. 해냈어요. 우리 해냈습니다. 네. 대위님 덕분입니다. 저도 웃었어요. 울다가 웃다가 정신이 없었죠. 군인들이 박수를 쳤어요. 짝짝짝. 처음엔 몇 명이, 그 다음엔 모두가. 수십 명의 군인이 우리를 향해 박수를 쳐줬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용기 있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저기서 말들이 들렸어요.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이번엔 깊은 눈물이었어요. 구급차로 갔습니다. 의무병이 우리를 검사했어요. 외상은 없으신데 쇼크 상태십니다. 병원으로 가셔야 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 있고 싶어요. 조금만요. 의무병이 웃었어요. 알겠습니다. 물이라도 드세요. 생수 한 병을 건넸죠. 물을 마셨어요. 목이 말랐더라고요. 한 병을 다 마셨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좀 돌아왔어요. 대령이 물었어요. 김수진 씨, 가족은요? 북한에 계십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네, 딸이 있습니다. 8살이에요. 예진이라고. 다른 가족은요? 평양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70 넘으셨어요.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빼내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물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몇 달, 혹은 몇 년. 대령이 솔직하게 말했죠. 몇 년.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졌어요. 예진이를 몇 년이나 못 볼 수도 있다니.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이미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지금은 하나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대령이 말했어요. 탈북자 교육시설이에요. 거기서 2주일 정도 계시면서 한국 생활을 배우시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차가 왔어요. 검은색 승합차였죠. 저와 명철 대위가 탔습니다. 2명의 직원이 같이 탔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기지를 빠져나가서 일반 도로로 나갔죠. 창밖을 봤습니다. 놀라웠어요. 차들이 많았어요. 깨끗한 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죠. 건물도 높았습니다. 유리로 된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리고 간판들. 네온사인이 반짝였습니다. 스타벅스, GS25, 맥도날드. 북에서 들어본 이름들이었어요. 하지만 직접 보니 다르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았어요. 인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 모두들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죠.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도 있었고요. 여기가 정말 한국인가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직원이 웃었어요. 네, 대한민국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탈북자분들이 다들 그러세요. 명철 대위도 창밖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제 여동생이 보고 싶어 했던 곳이에요. 작은 목소리였죠. 차가 달렸습니다. 1시간쯤 갔을까요?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건물 앞에 멈췄죠. 하나원입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큰 건물이었어요. 4층짜리. 북한 이탈 주민정착 지원 사무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깨끗했어요. 바닥이 반짝반짝 빛났죠. 벽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고요. 원장실로 갔어요. 50대쯤 되는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따뜻한 인상이었어요. 김수진 씨, 림영철 씨, 환영합니다. 원장님이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하나원 원장 박미경입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일단 좀 쉬세요. 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교육이 시작됩니다. 직원이 저를 2인실로 안내했어요. 침대 2개, 책상 2개, 옷장 2개가 있었죠. 창문으로 산이 보였습니다. 룸메이트는 내일 오십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오늘은 혼자 쓰세요. 저녁은 6시에 식당에서 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이 나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죠. 산에 나무가 많았습니다. 녹색 나무들.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참았던 게 터진 거예요. 울고 또 울었죠. 예진아, 엄마 여기까지 왔다. 너도 곧 올 거야. 기다려줘. 꼭 데리러 갈게. 얼마나 울었을까요? 1시간쯤. 지쳐서 침대에 누웠어요.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저녁 7시였어요. 식사 시간을 놓쳤죠. 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조용했어요. 저 멀리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죠. 복도를 걸었어요.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탈북자들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들. 새로운 시작, 희망의 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저도 저기 들어갈까요? 웃으며 사진 찍을 수 있을까요? 계단을 내려가서 밖으로 나갔어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벤치가 몇 개 있었죠.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북한에서 보던 것과 같은 별이었어요. 하지만 느낌이 달랐죠. 자유로운 하늘의 별이었으니까요. 김수진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명철 대위였습니다. 잠 못 주무세요? 제가 물었어요. 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서요. 그가 웃었어요. 믿기지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여기 있다는 게. 저도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하늘을 봤어요. 침묵이 흘렀죠. 여동생이 보고 싶어요. 명철 대위가 말했어요. 만약 살아 있었다면 같이 왔을 텐데. 미안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아닙니다. 수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 나라 잘못이죠. 그 체제 잘못이고요. 딸을 데려올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반드시 데려올 겁니다. 명철 대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든요. 고맙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별을 보며. 이게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삶의 시작. 힘들겠죠.
외롭겠고요. 하지만 해낼 겁니다. 예진이를 위해서라도. 2026년 2월 초, 하나원에서 2주일이 지났습니다. 빠르게 적응했어요. 직원들이 놀랄 정도였죠. 17년 방송 경력이 다르네요. 하고 말했어요. 한국어 발음을 고쳤습니다. 북한식 억양을 빼고 남한식으로 바꿨어요. 쉽지 않았지만 연습했죠. 아나운서였으니까 금방 배웠습니다. 남한 문화도 배웠어요. 스마트폰 사용법, 은행 계좌 만들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신기한 게 많았습니다. 특히 인터넷이요. 북한에선 인트라넷만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선 전 세계가 연결돼 있었어요. 구글에서 뭐든 검색할 수 있었죠. 처음 북한을 검색했을 때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알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진실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거짓말을 퍼뜨렸는지 밤마다 울었어요. 죄책감에. 하지만 이제 바로잡을 수 있었어요. 진실을 말할 수 있었죠. 2주일 차에 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수진 씨, 제안이 있어요. 원장님이 말씀하셨죠. 하나원에서 교육자로 일하시는 건 어때요? 탈북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놀랐어요. 제가요?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방송 경력도 있고 말씀도 잘하시잖아요. 무엇보다 당신이 바로 희망이에요. 탈북에 성공한 희망.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다면 기쁘게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원장님이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날 오후 방으로 돌아왔어요. 예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브로커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중국에 있는 브로커였어요. 북한 사람을 빼내는 일을 한다고 했죠. 예진이를 찾았습니다. 문자가 왔었어요. 평양에 있어요. 학교는 그만뒀고 친척 집에 있습니다. 안도했어요. 무사하다는 게. 하지만 가슴이 아팠죠. 학교도 못 간다니. 연좌제 때문이었어요. 제가 탈출했으니까요. 빼내는데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브로커가 말했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5천만 원쯤. 5천만 원.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벌 겁니다. 어떻게든요. 2월 초 설날 앞두고 하나원 기숙사 작은 부엌에서 혼자 인절미를 만들었어요. 직원이 허락해줬거든요. 찹쌀을 씻었습니다. 물에 담그며 눈물이 났어요. 예진이와 마지막으로 만들었던 그날이 떠올랐죠. 엄마, 우리 이번 설에도 또 만들죠? 그럼 더 맛있는 걸로 만들어줄게. 약속이에요? 약속이다. 시루에 쪘습니다. 떡매로 쳤어요. 콩가루를 묻혔죠. 예전처럼요. 인절미가 완성됐어요. 상 위에 놓고 예진이 사진을 꺼냈습니다. 탈출할 때 가슴에 품고 왔던 사진이에요. 하나원 동기 한 명이 들어왔어요. 언니, 뭐 해요? 인절미 만들었어. 우리 딸이 좋아하는 거야. 예쁘네요. 동기가 사진을 봤어요. 딸분 꼭 오실 거예요. 그래야 할 텐데. 저는 인절미 한 조각을 입에 넣었어요. 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부족했죠. 예진이가 없어서 그런가. 예진아,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여기까지 왔다. 내가 좋아하는 인절미 만들어 놨어. 약속했잖니. 더 맛있는 걸로 만들어준다고. 엄마 여기서 기다릴게. 꼭 와야 한다. 창밖을 봤어요. 자유로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죠. 같은 하늘 아래 예진이도 있을 거예요. 평양에서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요? 엄마 잘 있어. 힘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중국 브로커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루트를 만들고 있어요. 예진이 꼭 데려올게요. 감사합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하나원 교육자로 출근합니다. 새로 온 탈북자들을 가르칠 거예요. 제 경험을 나눌 수 있겠죠. 탈북민들의 언니가 되겠습니다. 원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잘 부탁해요. 원장님이 웃으셨죠. 저는 인절미를 포장했어요.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예진이 올 때까지 보관할 거예요. 언젠가 예진이가 여기 올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거예요. 엄마, 하고 소리치며요. 그때 이 인절미를 줄 겁니다. 기다렸다. 하고 안아줄 거고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살겠어요. 자유의 땅에서 진실을 말하며
다른 탈북자들을 도우며 이제 시작입니다. 긴 여정의 시작이죠. 하지만 괜찮아요. 희망이 있으니까요. 자유가 있으니까요. 예진아, 엄마 여기 있어. 기다리고 있어. 꼭 와. 사랑한다. 우리 딸.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17년간 속으로만 삼켜야 했던 질문을 이제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누군가에겐 목숨을 건 꿈이었습니다. 탈북의 길 끝에 서 있는 당신을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